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본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삼성전자 일본 법인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건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떤 행사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갤럭시 S23 시리즈를 앞세워서 애플 텃밭인 일본 시장 공략에 지금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갤럭시 S23 시리즈 언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니 장자님, 삼성전자 갤럭시4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거 다 아는데 이게 일본에서 언팩 행사한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출시일은 통상 삼성전자가 언팩 행사 후 2주간 이 사전 계약을 거쳐서 제품을 출시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달 중순인 것으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일본 법인은 갤럭시 S23 시리즈 언팩 행사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했던 갤럭시 체험 스튜디오도 4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 이번 갤럭시 S23 시리즈 언팩을 기점으로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일본에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몇 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여러분, 2등입니다. 2등.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일본에서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론 1등하고 2등하고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만 2등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번에는 8년 만에 갤럭시가 아닌 삼성 브랜드를 갤럭시 S23 시리즈 기기에 적용한다는 점도 기존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꼽힙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전에는 갤럭시로 썼어요. 삼성 로고를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못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것 때문에 여러분께 오늘 영상을 알려드린 겁니다. 오늘 10시에 언팩 행사했다 일본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삼성전자 8년 만에 갤럭시가 아닌 삼성 로고가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삼성전자는 그간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등 모바일 제품에 삼성을 숨기고 갤럭시 로고만 새겼으나 최근 현지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삼성 브랜드를 다시 노출시키기로 했다는 겁니다. 노출 우리 좋아하죠. 자, 우리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갤럭시 S6 출시 때부터 모바일 제품에 삼성을 지우고 갤럭시 브랜드를 표기를 했어요. 삼성전자의 일본 내 점유율이 높지 않았던 탓에 일본 통신사들이 삼성 좀 빼줘요, 그냥 갤럭시 넣어, 이렇게 요청이 왔던 거예요, 통신사들이. 그래서 일본이 삼성전자의 무덤으로 불린 것도 사실 이 때문이죠. 그래서 자국 제품을 선호하는 일본 시장에서 한국 회사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삼성 로고를 지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글로벌 1위인 삼성전자도 지금까지 예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러나 최근에 이제 현지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삼성전자 쪽에서는 최근에 마케팅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BTS라든지 우리 한류의 영향도 저는 상당히 한몫했다,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지 마케팅 전략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 동남아나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나가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한류가 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작년부터 그 일본 내에서도 지금 젊은 층 중심으로 우리 한국에 대한, 특히 삼성에 대한 입지나 인지도가 올라가자 자신감을 얻은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명칭을 변경키로 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의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작년에 일본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0.5%로, 애플은 근데 56%예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뭐 반 이상을 그냥 애플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애플 다음으로 삼성전자 점유율이 작년에 2위다라는 거. 작년 1분기에는 13.5%까지 치솟았어요.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2013년쯤인가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 그때 1분기에 14%를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10년 만에 분기 기준 지금 최고치의 점유율을 찍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연간 기준 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른 것도 2년 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20년 10%, 그때 애플은 61%에 이어 2위였으나 2021년에는 9.7%로 밀려서, 그때 샤프가 2위였어요. 샤프가 10%, 삼성전자는 9.7%로 이제 3위로 주저앉았죠. 최근 3년간 점유율에서 이 안드로이드 기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애플의 점유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다. 그리고 애플의 점유율은 지난 2020년 61%에서 지난해 작년에 2022년에는 56%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뭐 샤프 같은 경우에는 8.2%에서 10%, 소니는 6.4%에서 7.3%. 그러니까 애플의 떨어진 점유율을 샤프, 소니, 삼성이 이제 많이 따라잡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일본에서 이 갤럭시 브랜드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왔고, 삼성 브랜드 자체도 작년 말에 인터 브랜드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5위에 해당하는 877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은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삼성전자 관계자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다른 업종에서 삼성전자가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브랜드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삼성을 다시 앞세우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이게 삼성전자 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강하게 이렇게 지금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 재팬은 지난 2월 28일 기존 온라인 웹사이트였던 갤럭시 모바일 재팬을 또 명칭을 삼성 재팬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대대적인 개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지금 갤럭시 S23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호평을 받고 있어요.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는데다 애플이 아직 내놓지 않은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올해 시장 점유율을 전보다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폴더블 폰에서는 중국 기업들과 기술력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상당히 선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아마 이번에 갤럭시를 빼고 삼성으로 넣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갤럭시 S23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 지금 뭐 2억 화소에다가 AP까지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런 자신감도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